샵25 조적공사 하도급 업체 구비서류 331차 조적공사 기원 전에 사람들은 토굴 같은 곳에서 살았을 것이다.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개발해낸 것은 그 당시로서는 신기술이다. 이 조적 기술의 개발로 인간이 벽을 만들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벽돌을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냥 흙보다는 황토가 유리하고 집 같은 것을 넣으면 보강이 된다는 것도 차차 알았을 것이다. 이런 흐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천년 세월을 이긴 흙집들이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은 간우량이 적은 건조한 기후와 계속 보수를 해온 탓이다. 흙벽돌을 불에 구우면 아주 단단해진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나 알아냈다. 그 후 벽돌은 건축물에 더욱 다양하게 쓰였다.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인 만리장성도 벽돌로 쌓은 것 아닌가? 즉, 벽돌이 구조체로 쓰였다. 조적조라고 부르는 이 공법은 지금도 저층 건물에 많이 쓰이고 있다. 벽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해온 역사가 길어 검증된 자재라는 점이다. 건축 자재에서 검증된 자재는 매우 중요한데 드라이비트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유행같이 쓰이던 외단열 마감재는 많은 문제점으로 거의 사라졌다. 드라이비트, 미국에서 개발되어 1987년 효성에 의해 드라이비트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편의성으로 유행했으나 내구성,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외면당했다. 조적공사 준비사항. 조적공사를 하기 전에 높이의 기준을 잡기 위해 기준점에서 따온 허리먹을 놓고 바닥에는 조적할 부분을 먹을 놓아 표시한다. 먹 놓기는 중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조적공보다는 대부분 내장 목수가 놓는다. 레벨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한다. 조적공사 시공. 시멘트 블럭 공사. 아파트의 힘을 받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조적은 주로 아파트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같은 곳에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파트 조적 공사에는 주로 시멘트 벽돌과 시멘트 블럭을 사용한다. 그 중에도 아파트 현장에서는 대부분 시멘트 블럭을 사용한다. 블럭 공사 시공, 보강. 하루에 쌓는 높이는 1.5m, 7단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수직 간격마다 철근을 넣고 시멘트 몰타를 채운다. 매 3단마다 블럭 메쉬를 깔고 다음 단을 쌓는다. 개구부는 보강한다. 본드빔을 설치한다. 블럭 공사는 블럭 메쉬, 보강 철근과 사춤, 그리고 콘크리트와 닿는 부분은 앙카 철물로 보강한다. 그리고 아이소핑크, 10mm로 사이를 띄워 나중에 금 갈 것이 예상되는 곳을 미리 띄워 놓는다. 이 부분은 마감 시 코킹 처리를 한다. 시멘트 블럭 공사, 줄눈, 마감. 지하층에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 블럭 공사는 미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관상 줄눈은 대부분 통줄눈으로 한다. 그래서 줄눈을 이쁘게 해야 한다. 마감은 수성 페인트로 도색한다. 시멘트 벽돌 공사, 시공 보강. 시멘트 벽돌은 세대 내의 화장실, 욕실의 칸막이 벽과 실외기실, 대피 공간, 다용도실, 창고의 벽 등에 사용한다. 이 경우는 타일을 붙이든 미장을 하든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다. 이를 쌓는 높이는 1.5m 이내. 6단마다 긴결 철물을 설치한다. 몰탈. 전에는 몰탈도 현장에서 만들어서 썼다. 체에다가 모래를 치고 시멘트를 넣어 비볐다. 그래서 조적 공사를 할 때는 몰탈을 비비는 인부들이 따로 있었다. 요즘은 공장에서 비벼서 포장해서 레미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을 쓴다. 이 제품은 미장용, 조정용, 방수용, 타일용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하도급 업체, 구비서류. 1. 하도급 계약 통지서, 착공계. 2. 하도급 계약서, 예정 공정표, 시, 국세 완납 증명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수첩 사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 인감, 사용 인감계. 4. 하수급인의 기술 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 경력 증명서 사본. 5. 하수급인의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6. 하수급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증 사본, 근제보험, 통장 사본. 7.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8.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 사본. 9. 성실 시공 이행 서약서. 10. 현장 대리인 선임계, 기술자 수첩 사본, 경력 증명, 재직 증명서. 하도급 지킴이, 키스콘. 레벨 확인. 높이의 기준이 되는 허리먹선을 확인, 그리고 바닥에 먹을 놓는다. 제일 첫 단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 시멘트 벽돌을 놓는다. 보강 철근. 통줄눈. 예전에는 데모도라고 부르는 조수를 붙여줬었다. 지금은 기공이 혼자 다 해야 한다. 장당 얼마로 노임은 정한다. 줄눈 시공.
샵 26 건축자재 품질시험 기준, 품질시험 및 보증계획서 351차 건축자재 품질시험 기준 자재의 중요성 현장의 3요소라고 한다면 자재, 작업원, 장비일 것이다. 좋은 시공이라는 것은 좋은 자재를 정밀하게 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장비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특정시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재가 우선 중요하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법, 주택법, 국토교통부 품질시험 기준, KS 규격 등으로 관리한다. 주요 건축자재 품질시험 기준 시멘트 기준 KSL 5201 시험, 비표면적 시험, 응결시간, 압축강도, 안전성 시험 콘크리트 레미콘 기준 KS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슬럼프 시험, 타설 전 매 배치마다 KSF 2402 공기량 시험, 펌프 압송 전 중간에 수시 KSF 2421 압축 강도 시험, 7일, 28일 강도 시험 KSF 2405 온도 측정,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 5에서 35도 범위 확인 재료 시험, 시멘트, 골자의 출하 전 성적서 확인 필요시 시험 공사 용수, 레미콘 배합수 포함 용수 기준 KSF 4009 시험, pH, 염화물 함유량, 알칼리 함유량 철근 기준 KSD 3504, 3506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신율, 굽힘 시험 철근 인장 시험, 현장 반입 시 성적서 KSD 3504 이음 정착 길이 피복 두께 확인 형강, H빔, 강관 형강 기준 KSD 3502 열간 아변 형강 KSD 3566 용접 구조용 강관 시험, 인장 시험, 화학 성분 시험, 용접 검사 골재, 모래, 자갈 골재 기준 KSF 2526 굵은 골재 KSF 2527 잔골재 시험, 체가름 시험, 흡수율, 비중, 유기불순물 시험, 함수율, 마모율 토사, 평판 제하 시험, 기초지반 지지력 확인 KSF 2310 현장 밀도 시험, 되메우기 토사 품질 시험 KSF 2311 벽돌, 블럭 기준 KSF 4004 단열재, 압출법 보온판 KSM 3808 글라스울 KSL 9102 방수 마감재 방수시험 욕실 발코니 24시간 담수시험 창호 기밀시험 KSF 2292 2293 미장 두께 확인 창호 복합창 PVC창 창호 기준 KSF 3109 도료 방수제 기준 KSM 시리즈 KSF 3211 타일 기준 KSL 1001 유리 판유리 기준 KSL 2002 강화 유리 기준 KSL 2106 골조, 구조, 콘크리트 두께 시험, 비파괴 시험, 구조물 변이 확인 현장 적용 도서 순위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순위는 특기시방서, 설계도서, 국토부 품질고시, KS 규격 적용이다. 제일 우선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특기시방서, 설계도서인데 이것은 관련법과 합치해야 한다. 시험 성적, 품질 관리 자료는 준공시 제출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법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품질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축자재, 법적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레미콘, 철근, 형강, 골재, 방수재, 단열재, 타일, 창호. 감리원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 자재 관련 감리 업무를 한다. 감리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샘플이나 목업, KS 허가증, 공장 등록증, 납품 실적, 시험 성적서, 카탈로그 브로셔, 매뉴얼, 시방서, 관련 도면, 납세 실적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1. 자재 선정 시 자재 선정 검토 의견서 2. 자재 입고 시 자재 검수 송장 3. 자재 시공 단계 시공 계획서 검측 그러나 한 번만 납품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납품받는 자재들의 품질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시험은 레미콘같이 자체 시험실에서 하는 경우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들을 시공사는 공사 개시 전에 그 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별로 품질관리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는다. 품질시험 및 품질보증계획 1. 일반사항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 품질보증계획을 제출받는다. 감리단은 시공자가 품질시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할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정,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주공종 1. 시공 수량 대비 시공자 품질 관리 인원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공종 2. 시설 구조상 핵심 공종 또는 부위 3. 작업 조건이 불량한 공종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 건설 관례상 관리가 소홀히 쉬운 공종
라. 시공 후 보수 또는 시정이 어렵고 노력과 경비가 과다한 공종. 2. 품질 시험 및 품질 보증 계획서 작성 요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 시공자는 품질 시험, 품질 보증 계획이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가. 품질 시험 계획서. 1. 공사 개요. 공사명, 시공자, 현장 대리인. 2. 품질 시험 개요. 품질 방침 및 목표, 공사 수행 조직, 책임과 권한, 품질 계획서에 적용할 시스템 절차서. 3. 시험 계획 수량, 중점 품질 관리 공종, 시험 종목, 시험 계획 물량, 시험 빈도, 계획 시험 횟수, 기타. 4. 시험 시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검 교정 대장 및 공인기관 확인서, 시험실 배치 평면도, 기타. 5. 품질 보증 계획서, 성명, 자격 등급, 품질 관리 업무 수행 기간, 기술 자격 및 학력 경력 사항, 기타. 3. 품질 시험 및 품질 보증 계획의 검토. 감리단은 시공자의 품질 시험, 품질 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품질 시험 계획. 가. 시험 계획 횟수.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1항에 관련된 별표 10에 기준하여 검토한다. 나. 시험시설 및 인력 배치 계획.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2항에 관련된 별표 11에 기준하여 검토한다. 4. 검토 결과 제출. 감리단은 검토 의견을 첨부한 시공자의 품질 시험, 품질 보증 계획서를 승인 통보한다. 감리단은 품질 시험, 품질 보증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 품질 시험, 보증 계획 작성, 검토 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 시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사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3조 규정에 의한 품질 보증 계획 등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또한 같다. 현장 시험실 운영, 참조, 샤팔 콘크리트 품질 관리, 품질 시험실. 1. 실험실 규모, 면적 및 시험 장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요원 배치 기준 및 품질 관리 전담자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배치한다. 건설기술관리법. 2. 품질 관리를 위한 비치 목록, 공사와 관련된 계약 문서 사본,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한국산업규격 KS 중 관련 내용.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기타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3. 품질시험 검사 관련 서류 비치, 상시기록 유지, 품질시험 계획서, 1일 품질검사 대장, 현장 대리인 감리원 날인, 품목시험 검사 작업 일지, 현장 대리인 감리원 날인, 품질검사 전문기관 시험 의뢰 대장, 시험 성과표 원본 첨부, 감리단 확인 비치, 품질 시험 검사 불합격 자제 조치표, 장애 반출 사진 및 내용 기록 비치, 품질 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성과 기록 관리. 4. 현장 시험 장비 운영 및 교정. 매년 1회 이상 또는 개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의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기관 교정 확인서 첨부.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시험 기준, 주요 자재별. 철근 콘크리트 본강 50톤마다, 공장 가공은 500톤마다, 외부 의뢰, 바닥 배수판, 외부 의뢰, 섬유 보강제, 외부 의뢰, 경량 기포 콘크리트 111회 자체 시험, 시멘트 벽돌 10만 장마다, 시멘트 블록 1만 장마다, 인방제, 외부 의뢰, 방수제, 폴리머계, 액체 방수제, 시트 방수제, 도막 방수 프라이머, 도막 방수제 외부 의뢰, 건축용 실링제, 외부 의뢰, 석고보드, 시험 성적서, SMC 천장판, 외부 의뢰, 도기 타일, 시험 성적서, 바닥 타일, 벽 타일, 외부 의뢰, 화강석, 외부 의뢰, 창호류, 플라스틱, 목재, 강제, 알루미늄, 시험 성적서, 강화마루, 외부 의뢰, 벽지, 외부 의뢰, 유리, 시험 성적서, 석재뿜칠, 외부 의뢰, 도료류, 페인트, 다채무늬 페인트 외부 의뢰, 가구, 발코니 난간, 도어 클로저, 시험 성적서, PVC 바닥재, 시험 성적서, 의뢰기관은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포함 공인기관.
샵 27 공사용수 공급, 시공사 제출 서류 및 기한 361차. 공사용수 공급. 예전 공사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방수, 미장, 타일 공사 등 공사용수가 많이 필요하다. 그 밖에 살수차, 청소, 화장실 등 아직은 물 쓸 일이 꽤 많다. 공사용수. 재료 혼합용, 몰탈, 양생용, 콘크리트 양생, 세척, 청소, 공사용 차량, 도로, 비산먼지. 현장 내 고층부 용수 사용. 전에는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서 썼지만 요즘은 아파트 층수가 높아져서 수압이 모자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물을 고압 펌프로 올리고 각 동 각 층마다 수도 꼭지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 그 층에서 꼭지를 틀어서 사용한다. 세상 참 좋아졌다. 용수는 현장 내 지하수이다. 물론 수질 검사는 했지만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공사 용수와 화장실 등에 사용한다. 그리고 살수차에 쓴다. 살수차는 인근에 하천이 있는 경우 그곳에서 조달하기도 한다. 현장 전기 요금. 현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쓴다. 24시간 켜놓는 지하실 조명, 야간 조명, 사무실마다 쓰는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전열기, 조명 등 가설 사무실, 지하실 임시 조명, 도로 조명, 타워 크레인, 리프트카, 바이브레타, 용접기, 펌프를 비롯한 각종 공동 공구, 개인 전동 공구가 사용하는 전기 등. 그러면 한 달에 전기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많이 나온다. 아파트 건설 세대 500에서 1000세대일 경우 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이다. 시공사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착공 시 확인 사항, 사업 계획 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현장 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 계획,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 요원, 현장 요원 배치 계획, 기구 조직표, 비상 연락망, 유관기관 포함, 당현장 품질 보증 또는 품질 시험 계획서 작성 여부, 시험 계획 회수,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 계획서의 적정 여부, 대지 경계 명시 측량시 입회, 적합 여부 확인, 실공사 착공 7일 이내 감리단 제출. 작업일보, 공종별 일부, 건축 토목 기계, 금일 작업 내용, 인원 장비 투입, 주요 자재 반입, 명일 작업 계획, 당일 오전 중 감리단 제출. 공정계획 추진 수립, 공정관리계획서, 공사예정 공정표, 주간 공정계획표, 월간 공정계획표, 실착공 60일 이내, 주간, 매주 월요일, 월간, 매월 마지막 주. 시공관리, 검측 요청서, 검측 체크리스트, 각 두부, 주요 공사 착수 전 감리단 제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각 한 부, 관련 공정 착수 20일 전 감리단 제출,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자재관리, 자재 승인 요청서, BKS 제품 관련 문서 첨부, 자재 검수 대장, 시공사 기록 후 감리원 송장 확인 날인, 자재 사용 및 설치일 20일 전 감리단 제출, 자재 반입 1일 전 통보. 설계 변경, 설계 변경 검토 요청서, 설계 변경 총괄표, 설계 변경 도면 및 증빙 자료, 산출 근거, 수량 산출 1위대가, 설계 변경 시 감리단 제출, 설계 변경 서류 검토 기간 14일. 품질 관리, 품질 시험 총괄표, 월별 시험 검사 실적 보고서, 품질 시험 검사 대장, 레미콘 시험 대장, 레미콘 시험 일지, 압축 강도, 염화 물량, 공기량, 온도, 기타 재료 시험 일지, 불합격 처리 대장, 레미콘 배합 설계표. 실착공 7일 이내 제출, 매월 2월 6일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실착공 14일 이내 제출, 안전관리 추진 실적, 매월 2월 6일 전. 표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송장 포함, 매월 2월 6일 전. 안전일지, 1일 안전점검표, 시공사 기록 후 감리원 확인 날인. 환경관리, 환경관리 계획서, 실공사 착공 14일, 환경관리 실적, 매월 2월 6일 전. 샵 28.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 자재 승인 요청 검토 365일차 1년이 되는 날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 태풍이 오면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에서는 긴장한다. 여러 가지의 안전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매미만큼 세다고 한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 사망 2명, 이재민 58명, 시설 피해 1,550건, 정전 피해 29만 4,168건, 문화재 피해 24건, 원전 사기 일시 중단. 현장에 큰일이 없이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은 곧바로 신기하게 파란 하늘을 보여준다. 오늘은 현장 개설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자재 선정 요청, 승인, 검수. 1. 자재 선정 요청, 승인. 감리단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KS 의무화 품목, 건축법에 명시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자재 및 건기법에 따른 시험 대상 품목 등 공급원 선정 요청서를 사용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원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인기관 시험 성과표 등을 첨부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감리단은 시험성 과표가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법에 며칠 내에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한다. 감리단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레미콘, 콘크리트 파일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서에는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 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 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 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 골재 품질, 형상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 시험 및 품질 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 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자는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증명.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 성과. 6개월 이내. 라. 납품 실적 증명. 마. 시험 성과 대비표. 선정 기준. 사. 요구 사양과 대비표. 차. 관련 브로슈어 등 자료. 2. 자재 검수. 검수는 선정 요청 시 검토했던 설계, 법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송장을 확인한다. 송장에는 제품명, 규격, 수량, 제조사, 제조일이 기재되어 있다. 입고 자재와 송장 내용이 맞는지, 오염,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출 지시하고 시정조치 요청서를 발행한다. 샵29 아파트 단열재 시공 371차. 기온차가 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기온차가 크다. 한여름에는 30도를 상회하고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이것은 연간 50도의 기온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햇볕에 민감했고 남양을 선호했다. 우리나라 면적 남한 1,003만 헥타르의 약 100배에 달하는 미국 9억 8,315만 헥타르를 보면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밤낮의 기온 차이는 미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온차가 크다. 우리나라의 기온 차이가 계절별, 지역별, 밤과 낮이 큰 이유는 산이 많고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바다에 면하고 난류와 한류 등 해류의 영향으로 큰 것이다. 아파트 단열재.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서는 단열이 중요하다. 덜 춥고 덜 더운 것은 물론 이제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중요하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자재가 좋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열재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아파트 단열재의 사용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하실에 적치하는 자재 중에 제일 양이 많다. 설계도에는 단열재 관련 설계가 따로 있다. 즉 단열 시공은 도면을 따라야 한다. 단열재는 그 특성상 어느 한 가지 기준이 아닌 열 전도율, 난연성, 압축 강도, 재질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단열재의 종류. 단열재는 건축물의 구조, 위치, 외부, 내부, 옥상, 바닥, 화재 안전성, 시공성에 따라 알맞은 종류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무기질 단열재, 글라스, 울, 유리 원료를 섬유화한 것으로 방화 성능이 우수, 오랫동안 형상을 유지하지 못한다. 앞면, 락, 울, 현무암 광석을 녹여 만든 섬유질, 불연 내열성 우수, 경량 기포 콘크리트, ACC 블록, 무기질 발포재, 내화, 내습성이 좋으나 시공 두께가 두껍다. 유기질 단열재,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PS, EPS 보드, 스티로폼 가격이 저렴하고 경량, 불에 약하다.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XPS 보드, EPS보다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낮다. 지하 외벽과 바닥에 사용. 경질 폴리 우레탄 폼 PU, PIR 보드, 독립된 미세기포 구조로 열 전도율 0.018에서 0.024와트/m 켈빈이 낮은 단열 성능 최상급 자재이다. 가연성이 있어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난연 처리하여 준불 연재로 사용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PS, EPS 보드보다 고가이다. 이 재료는 압축 강도가 높고 뛰어난 보온성과 차음성으로 냉장고 문짝, 자동차 문짝 등에도 쓰인다. 폴리우레탄 폼을 아파트 현장에서는 외기와 접하는 곳에 전부 붙인다. 세상 좋아졌다. 그러나 작업 시에 가루가 날려 작업자는 싫어한다. 페놀폼, 난연성, 치수 안전성 우수, 불연제. 친환경, 신소재 단열재. 셀룰로스 파이버, 재생지가 원료로 친환경 자재이다. 진공 단열재, VIP. 열 전도율 낮음, 고성능이며 가격이 고가이다. 에어로젤 단열재, 초단열 성능, 아주 고가이다. 단열재 등급. 법에서는 열 전도율, 난연성, 압축 강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 단열성은 개수적으로는 열 관류율, 열 전도율로 나타내며 U값, K값으로 쓴다. 열 전도율 기준. 1종, 열 전도율 0.045W/m kelvin 이하. 2종, 열 전도율 0.040W/m kelvin 이하. 3종, 열 전도율 0.035W/m kelvin 이하. 4종, 열 전도율 0.030W/m kelvin 이하. 열 전도율은 열이 전달되는 수치이므로 낮을수록 좋다. 단열재의 열 전도율을 기준으로 가, 나, 다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 기준. 가등급 0.024 이하 경질 우레탄. 나등급 0.024에서 0.028 이하 압출 보온판. 다등급 0.028에서 0.034 이하 비드법 보온판, 글라스 울. 가등급이 좋은 것이다. 난연 성능 기준. 불연제, 글라스 울, 락 울. 준불연제,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페놀폼, 일부 PIR 보드. 난연제, 가연성이지만 난연 처리된 것, EPS 난연관. 압축 강도 기준. 보통 A, B, C 등급으로 구분, 가격 저렴, 시공 용이. 내단열, 글라스 울, 페놀폼 보드, 불연성. 지하 주차장 천장, 기계실, 페놀폼 보드. 준불연제, 글라스 울 보드, 불연제. 지하 외벽 토양과 맞닿는 곳,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3, 4종, 습기에 강하다. 세대 내부 세대 경계, 우레탄 폼, 글라스 울보드, 페놀폼 보드.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 두께 80mm, 간접, 코너, 현관, 거실, 침실, 욕실. 110mm, 직접, 외벽, 측벽, 발코니, 외벽 욕실. 130mm, 직접, 외기 접하는 내벽. 150mm, 외기 접하는 천장 슬라브. 담당 감리원은 설계도서 확인,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및 결과 통보서, 시공 계획서 검토, 자재 검수, 현장 시공 확인, 검측 체크리스트 등을 검토, 작성, 회신, 현장 감독을 해야 한다. 샵 30, 세대 플라스틱 창호 인양 중간 감리 보고서 381차. 세대 플라스틱 창호 인양.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계단으로 걸어 다니면 작업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재를 운반하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장에서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바로 돈과 직결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골조가 좀 올라가면 작업용 엘리베이터, 리프트카를 설치한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함께 쓰는 리프트카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아파트 현장 창호는 대부분 플라스틱 창호이다. 거실 창은 시스템 창호이다. 전 세대의 거실문, 창문들이니 수량이 많다. 공장에서 조립해서 현장에 입고된 플라스틱 창호를 각 세대로 운반해야 한다. 작업용 엘리베이터는 사용 시간의 제약, 창호 크기가 커서 별도로 운반한다. 그래서 창호 인양은 리프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자신들이 인양한다. 해당 협력업체는 자체 윈치로 와이어를 매서 지상에서 각 층으로 운반한다. 사실 윈치는 타워 크레인, 리프트카가 없던 시절에는 유일한 운반 장비였다. 담당 감리원은 플라스틱 창호에 대한 자재 승인, 자재 검수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및 결과 통보, 자재 검수, 그리고 플라스틱 창호 설치 시 관련 감리 업무가 있다. 현장에 입고된 플라스틱 창호, 양중 준비 작업, 각 세대로 올린다. 세대 내에는 다른 작업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창호를 받아서 세대 내로 들인다. 아래서 윈치로 창호를 올리는 숙련된 작업자. 중간감리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는 골조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 배근이 완료된 시점과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한다. 물론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간감리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준공 시 제출하는 사용 승인 신청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